네, 안녕하세요. 연세 신통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1년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는 한 번은 두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으로 이렇게 딱 올 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죠. 두통의 양상을 좀 잘 보고 어디에 생기느냐를 잘 알면 너무 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통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떤 두통인가 대략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통의 양상도 좀 얘기해서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런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좀 불안하면 언제나 꼭 병원을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를 흔히 편두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 한쪽에 두통이 오는 게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편두통에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편두통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통증이 오면서 박동성으로 옵니다. 박동. 이게 욱신욱신하듯이 박동성으로 오는데 약간 전구 증상이 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증상이에요. 눈이 막 좀 약간 많이 부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미식미식하다든가 이러면서 한쪽 머리로 하면서 박동성으로 온다. 이러면 이제 편두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다면 약간 병원에 가서 편두통 약을 드시는 게 좀 편하세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좀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몸의 일과성 리듬을 잘 유지해서 몸의 정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생리주기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옆쪽이 아픈 경우에 병원에 올 때는 많이 편두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쪽머리가 아픈 경우 중에 요 턱하고 연관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턱에서 연관된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축두근, 턱하고 연관되어 있죠. 입을 이렇게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요 옆쪽, 이렇게 옆쪽에 이게 다 붙어 있죠. 근육이. 그래서 그쪽이 아픈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턱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긴장할 때 이를 악다문다든가 계속 긴장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를 간다든가 이런 분들 자고 나면 이제 쪽머리가 좀 아프다든가 이러죠. 그런 경우는 실적으로는 전형적인 편두통이라기보다 턱하고 연관된 이 축두근이 과도 긴장돼서 아픈 거고, 이렇게 만져보면 축두근이 달라붙는데 고기를 만져보면 많이 부어있고 몽글몽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돼 있으면 그 부착 부위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볼록하다고 이렇게 느끼고요. 그런 경우는 실적으로 턱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입을 벌리는 스트레칭하고 그 부위를 자꾸 마사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증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축두 쪽으로 오는데 박동성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혈관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오면서 나이 드신 남자분 중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옆에 축두 동맥이 있습니다. 거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약을 쓰셔야 되는데 병원에 내원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앞쪽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전두통, 앞쪽 머리가 좀 띵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앞쪽 면에 긴장도가 많이 생깁니다. 위장이나 이런 데 복근, 그 다음에 앞쪽 근막도 같이 긴장이 되면서 이 머리 전두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시면서 앞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 앞쪽 근막을 타고 쭉 머리까지 통증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소화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머리가 위쪽으로 아픈 경우, 정수리가 아프고 실제로 만져봤더니 뭔가 아픈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뭔가 물컹물컹하다. 그러면 상당수는 요 후두부, 목 경추가 안 좋거나, 그래서 요 근막이 많이 오랫동안 긴장됐을 때 이렇게 두피가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뒤통수 쪽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뒷머리 쪽으로 통증이 오면서 찌릿찌릿하게 오고, 자고 났더니 목을 좀 베개를 잘못 빼거나 그러면서 올 때 이게 찌릿찌릿한 통증은 후두신경통입니다. 후두신경통. 후두신경은 경추 1, 2, 3번에서 이렇게 나와서 후두 근막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경추, 목이 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후두 근막이 많이 긴장돼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오면서 신경이 자극돼서 찌릿찌릿합니다. 그럼 목이라든가 요 후두근막 부위가 치료가 돼야 됩니다. 많이 아프시는 게 괴롭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셔야 되고요. 오래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관리하시려면 지속적으로 목을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딱딱한 베개를 베면 안 되고요. 누워서 TV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이 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험한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두통.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어디가 모르게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이럴 때가 좀 위험한 통증이에요. 물론 의식까지 이러면 아주 위험한 거고요.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오는 통증은 오히려 뇌 안쪽에 뇌압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야. 뇌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눈도 빠질 듯하고 머리도 깨질 듯하고 막 구토도 나고 이러면 뇌압이 올라가는 건데, 뇌압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안에서 뇌혈관이 터졌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뇌압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 뇌에 부종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큰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아프면서 깨질 듯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더니 뭐 누웠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드문 통증인데 우리가 이제 뇌척수액이 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뭐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허리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받을 때 척추를 건드렸을 때 척추 쪽에 좀 어떤 뇌척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좀 뜯어지면 뇌척수액이 새면서 뇌척수압이 오히려 내려가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지속되거나 많이 아프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픈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두통은 좀 위험도가 달라지니까 지금 얘기한 걸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적절히 대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두통이 있더라도 좀 차분하고 또 중요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